안녕하세요. 호호호빵입니다. 네, 호호빵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2024년 8월 5일 월요일이고요. 네, 오늘 오후 3시 49분에 검찰 위메이드 장영국 전 대표를 기소, 위믹스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. 이런 제목의 속보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내용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일단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되게 속이 상했습니다. 하필 왜 지금 이 검찰 기소 뉴스가 떴냐. 지금 위메이드와 위믹스 가격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, 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시장, 전체 자산 시장, 특히 이제 주식과 코인 관련 이런 것들이 다 폭락을 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하필 그것도 장 마감 후에 이 검찰 기소 뉴스가 나오니까 매우 마음이 안 좋았다. 네, 일단 그거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사실 뭐 이거 속보 이거 장영국 전 대표 기소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.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안 나왔었거든요.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. 네, 그래서 메모장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써봤습니다. 요 속보 뉴스 나왔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, 일단은 적용되는 대상, 저게 사기적 거래라고 했는데 장영국 개인에게 적용되는 건가, 아니면 위메이드 법인한테 되는 건가, 아니면 둘 다 되는 건가. 첫 번째 대상에 대한 포인트를 보시면 되고, 두 번째는 이제는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두 개입니다. 이게 작년 5월부터 지금 올해 8월 5일이니까 14개월을 끌어왔어요. 그래서 나올 내용은 뻔합니다. 하나는 사기죄 적용인가,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인가, 또는 둘 다 적용되는 건가. 그리고 흔히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.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먼저 아는 거죠. 정보를 그 대표고 뭐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먼저 알겠죠. 그래서 뭔가 선취매를 해서 뭐 이렇게 위에서 팔았다, 뭐 그런 거.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는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하고 합병을 한다, 인수합병을 한다, 그런 식으로 얘기를 퍼뜨려서 주가가 뭐 몇 배 오르면 위에서 파는 거, 뭐 그런 게 허위사실 유포죠. 그러니까 그런 게 될 수가 있고, 그러니까 장영국 대표가 워낙에 미디어 대상으로 워낙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, 네, 거기에 대한 말에 대한 뭔가가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. 지금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. 특히 본인 입으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. 네. 근데 장영국 대표는 워낙에 모든 미디어에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를 따라다녔던 거는 크게 쟁점은 두 개죠. 유통량, 속였다 안 속였다. 유동화를 했다. 그러니까 유동화 한 건 좋은데, 뭐 유동화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상 유동화를 했다.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볼 거냐, 어떻게 판단할 거냐, 뭐 그런 거. 그러니까 유통량과 유동화에 대한 이야기, 그게 쟁점이 될 거고,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.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본적으로는 이제 코인의 증권성 여부, 이거는 뭐 국내에서 뭐 검사든 판사든 뭔가 내리기 어려운 건데, 그러니까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냐, 혹은 금융상품으로 볼 수가 있나,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코인을 적용할 수가 있냐,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나올 수가 있는데, 지금 이 이후에 뉴스를 나온 거 보면은, 네, 검찰 유통량 의혹, 장영국 위메이드 전 대표 기소, 장 전 대표 위메이드를 둘 다 적용된 거네요. 둘 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, 위믹스 현금화 중단 허위 발표, 그러니까 허위 발표로 한 거네요. 주가 하락을 막았다. 그러니까 코인으로 뭔가 안 되니까는 그런 발표로 인해서 위메이드 위믹스 뭐
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위메이드도 상승을 해서 거기에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법으로 뭔가 엮는 그런 거 같네요. 요 내용을 봤을 때. 그리고 내려보면은 이제 크게는 사기죄 혹은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다만 검찰은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위미스코인 매수 자금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. 그러면은 둘 중, 그러니까 사기죄, 자본시장법 위반 그 두 개 중에서는 사기죄는 적용이 안 됐고 자본시장법으로만 검찰이 기소를 했다. 네,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하필 왜 이때 했는지 네, 그게 안 좋고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자본시장법으로 그 처벌이 세지가 않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사기꾼이 많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, 이게 처벌이 세지가 않다. 뭐 그런 게 검색이 됩니다. 그러니까 577억 원 사기를 쳤는데 징역 5년에 벌금 3억 처벌을 확정받았다.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죠.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. 국내에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. 최근 3년간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단일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 35명 중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하고 5명이면은 7분의 1이네요. 네. 최대 벌금액은 20억 원이다. 그래서 미국은 내부자 거래에 1조 9천억 원 중형을 때린다. 우리나라는 너무 약하다.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부당이득 많을수록 징역 벌금 무겁지만 무술모 자본시장법, 유명무실 자본시장법, 미공개 이용 증권거래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,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3배 이상 5배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. 이거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이래요. 네. 이익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. 이익이 재신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.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글쎄요. 뭐 제가 법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.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하필 여기에서 이 최저가 때릴 때 요거 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, 그러니까 뭐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게 뭐 의미가 없어진 것 같네요. 역시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어쨌든 뭐 내용 보면은 일단은 사기죄 아니고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아무래도 그 허위 사실 유포 뭐 그거 유통량 그 유동화에 대한 위믹스 현금화 유동화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그 위믹스의 하락과 위메이드의 하락을 막고 가격을 상승시켰다. 그래서 그 위메이드의 주가가 뭐 올라갔거나 혹은 뭐 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자본시장법으로 엮는 게 아닌가. 네, 요 정도.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엄청나게 세지는 않다. 우리나라가. 그래서 사기꾼이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세고. 네,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밑에 뭐 댓글 뭐 관련 법 관련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